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 오클랜드. 소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소희는 창가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소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아이들은 335 짝을 이뤄 식당으로 향했지만 소희는 혼자 남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야, 소희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너 진짜 말 못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말없이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밀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죠. 이봐,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에밀리의 손이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소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그래요. 에밀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뭐야, 말은 할 줄 아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죠. 방과 후 소희는 학교 뒤편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 박수진이 간호사복을 입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희야, 어서 와. 학교는 어땠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소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박수진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얀 태권도복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어요. 소희는 조심스럽게 도복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검은 띠가 함께 나왔고 그것을 보는 순간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끝으로 도복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조용히 걸었고 에밀리는 여전히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엘리라는 이름의 1학년 후배가 몇몇 고학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것 좀 봐. 꼬마가 어디서 지나가려고 해? 한 남학생이 엘리의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엘리는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소희의 몸이 앞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자리에 멈춰섰죠.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결국 소희는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교실에 앉아서도 소희는 계속해서 복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엘리의 무서워하는 표정,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죠. 선생님의 목소리도 칠판의 글씨도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희는 다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도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예전의 나라면 분명히.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거든요. 방과 후 소희는 다시 학교 뒤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한국에서의 일들, 그리고 미국으로 온 이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소희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라고 물었지만 소희는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소희는 태권도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나는 정말로 바뀐 걸까? 소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걸까? 태권도복을 가슴에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엘리야. 나도 무서웠어. 그 순간 소희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소희는 잠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 하지만 그 용기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엄마 박수진은 문틈으로 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넌 이제 그런 애 아니야, 소희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언젠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난 소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본인도 모르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평범해 보였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화요일 오후 소희의 엄마 박수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왔고 박수진은 동료들과 함께 신속하게 응급처치에 나섰어요. 그 순간을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의 모습으로 환자를 구하는 박수진의 모습이 담겼죠. 영상은 곧바로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영웅적인 한국인 간호사,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박수진이 딸과 함께 찍은 예전 사진이 잠깐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박수진의 딸, 전 태권도 유망주였던 윤소희라는 기사까지 올라왔거든요. 수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한 소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그 소희야?
진짜 태권도 잘했다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어요. 평소 소희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야, 소희야. 너 진짜 태권도 선수였어? 에밀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소희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한 번만 시범 보여줘. 발차기 좀 해봐.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희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어요. 뭐야, 겁쟁이네. 예전엔 잘했다면서 지금은 못하는 거야? 에밀리의 도발에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소희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학생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신경 쓰였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온 소희에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그리고 그것을 그만두게 된 아픈 기억들 말이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소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다음 날 목요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친구들과 함께 소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태권도 소녀. 왜 계속 숨어 다녀? 복도에서, 교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에밀리의 목소리가 따라다녔어요. 소희는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억눌렀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엘리가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너 같은 꼬마는 여기 오면 안 돼. 한 고학년 남학생이 엘리의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엘리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내가 움직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 고민 사이에서 소희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금요일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과 후 복도에서 에밀리가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야, 가짜 태권도 소녀. 진짜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에밀리가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가 뒤로 비틀거리면서 옆에 서 있던 엘리가 함께 넘어지려 했어요. 반사적으로 소희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소희는 순간적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엘리를 안전하게 받아냈고 동시에 에밀리의 손목을 부드럽게 제압했어요. 어떻게? 에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했거든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에밀리는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죠. 괜찮아? 소희가 엘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엘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에밀리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이든 리, 에밀리의 남자친구였죠. 평소 에밀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는 소희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곧 교장실로 불려간 소희였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정당 방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에밀리가 주의를 받았죠. 하지만 소희는 기쁘지 않았어요. 다시 그때의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희는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진은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소희야, 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야. 누군가를 지킨 거잖아. 하지만 소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소희는 다시 태권도복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창밖의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두려움, 호기심,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던 소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헤이든이었죠. 안녕, 소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헤이든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일어난 일, 고마워. 헤이든이 말했어요. 사실 에밀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 넌 정말 대단해. 소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엘리가 다칠까봐 걱정됐어요. 헤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소희는 헤이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날 오후 소희는 지역 태권도 도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이들이 수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소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혹시 윤소희 씨인가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소희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브랜든 코치라고 합니다. 이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희 씨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브랜든 코치가 말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와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브랜든 코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주며 그는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소희는 엄마에게 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진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희야, 넌 싸우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지키려고 태어난 애야. 그 말이 소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지키려고 태어났다고요? 소희가 되물었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권도는 원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싸우려는 게 아니라 말이야.
소희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희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브랜든 코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소희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보니 몇몇 학생들이 엘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에밀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 꼬마야. 내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아니? 엘리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에밀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 태권도 언니 말이야. 우리한테 창피당한 게 억울해서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소희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맞을까? 그날 저녁, 소희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수진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에밀리가 엘리한테 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엄마의 질문에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피했어요. 박수진은 딸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무언가 고민이 깊어 보였거든요. 소희야, 도망치는 것과 현명한 선택은 다른 거야. 박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용기이고, 때로는 나서는 것이 용기야.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야. 소희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브랜든 코치의 명함을 다시 꺼내 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야, 괜찮아? 엘리는 소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덕분에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소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간단한 호신술 좀 알려줄까?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강해진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방과 후 학교 뒤편 정원에서 소희와 엘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엘리에게 기본적인 방어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팔을 올리고 몸의 중심을 낮춰서. 소희의 설명은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엘리는 열심히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한편 헤이드는 에밀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둘만 앉아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에밀리,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헤이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들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특히 소희한테 한 일들 말이야.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조용한 애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에밀리의 반응에 헤이드는 실망했습니다. 재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야? 그건 잘못된 거야, 에밀리. 헤이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둘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이든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에밀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그날 저녁 헤이든은 혼자 브랜든의 태권도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요. 브랜든 코치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헤이든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함요. 브랜든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 바로 그거거든요. 며칠 후 소희는 우연히 헤이든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헤이든이 다가왔어요. 안녕, 소희.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 헤이든이 말했어요. 브랜든 코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소희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너처럼 말이야. 헤이든의 말에 소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그 대화 이후 소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와의 호신술 연습도 더 적극적이 되었고 다른 학생들과도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브랜든 코치의 제안은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지역 도장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당연히 브랜든의 도장도 참여할 예정이었죠. 언니도 나가면 좋을 텐데. 엘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태권도를 하는 게 어떤 기분일지 말이죠. 행사 당일 소희는 엘리와 함께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체육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여러 도장의 학생들이 멋진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브랜든 도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헤이든도 초보자 그룹에 포함되어 무대에 올랐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소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시범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범을 보이던 한 학생이 착지를 잘못해서 다리를 다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에밀리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에밀리는 무대 위에서 다리를 부여잡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시범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의료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가 놀라며 언니, 어디 가요? 라고 물었지만 소희는 이미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무대로 올라간 소희는 에밀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소희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너, 왜? 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에밀리의 다리 상태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하며 에밀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객들은 술렁거렸어요.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소희의 품새는 아름다웠습니다. 강하면서도 우아했고 격렬하면서도 평화로웠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태권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품새가 끝나자 체육관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소희는 깊게 인사한 후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브랜든 코치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역시 실력이.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싸우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다쳤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알아요. 브랜든 코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거예요.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 바로 그거거든요. 소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태권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관객석 뒤편에서 엄마 박수진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소희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정신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소희는 엘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엘리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소희는 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져, 엘리야.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수진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소희야. 정말 잘했어. 소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브랜든 코치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든 코치님. 윤소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브랜든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아직도 괜찮으시다면?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말이에요. 브랜든 코치는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다음 날 월요일 학교 분위기는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의 시범 행사 이야기로 온 학교가 떠들썩했어요. 소희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에밀리도 소희에게 다가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방과 후 소희는 엘리와 함께 브랜든의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장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엘리가 용기를 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소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들, 미국에 와서 숨어 지낸 시간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용기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브랜든 코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도장 안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엘리가 들어서자 모두들 반갑게 맞이했어요. 헤이든도 있었습니다. 소희, 정말 잘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희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브랜든 코치가 말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지 않은 채로도 그녀는 이미 진정한 무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말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소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윤소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강했고 겸손했지만 당당했어요.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